그래미 어워드는 미국의 가장 유서 깊고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입니다. 원래 미국 음악 산업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예술가들을 축하하고 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했었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으로 발전했죠. TV의 에미상, 연극의 토니상, 영화의 아카데미상과 함께 음악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매년 2월에 시상식이 열리면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과 수상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 오르는 가수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립싱크 금지입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시상식에서 공연하는 모든 가수들은 라이브를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이 립싱크 금지 조항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1990년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결과로 생긴 규정이었죠. 그래미 어워드의 규칙을 바꿔놓았을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는 그때 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결국 비극적인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밀리 바닐리라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 한 남성 듀오가 혜성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밀리 바닐리. 멤버는 독일 출신이었고요. 2명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뮌헨에서 결성이 되었는데요. 완벽한 비주얼 그룹으로 유럽에서만 발표했던 앨범인 All or Nothing. 이것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두 사람은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1989년 그들은 유럽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미국 시장 진입에 성공했고요. 수록곡의 일부를 교체한 뒤에 타이틀을 바꾼 메이저 앨범 Girl You Know It's True 이 곡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앨범 판매량이 약 600만 장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라는 곡이 이 곡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들은 이 앨범의 성공에 힘입어 1990년 32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미 무대에 올랐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밀리 바닐리의 성공을 이끌었던 타이틀곡 Girl You Know It's True는 몰락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89년 7월 코네티컷에서 열린 MTV 라이브 순회 공연에서 생긴 하나의 해프닝에서부터였습니다. 이날도 역시 밀리 바닐리는 자신들의 타이틀곡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사전에 녹음해 놓은 음원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가사 중에 Girl You Know It's 이 부분이 계속 튀어요. 계속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기계 고장으로 노래의 한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여기서 립싱크 사실을 들켜버린 겁니다. 두 사람은 임기응변으로 노래와 춤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무대에서 도망치듯 내려와야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당시에 이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흥에 취해 있어서 관객 대부분이 이 엄청난 NG 장면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밀리 바닐리가 인기가 높았던 것 때문도 있지만 우연히 사고가 났던 것이라고 여겼던 대중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겼다면 조금 조심했어야겠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언행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미 신인상 수상 이후에 진행되었던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을 뉴 엘비스라고 자칭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밀리 바닐리의 음악성이 밥 딜런이나 폴 맥카트니,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보다 뛰어나다는 무리수를 남발했고요. 계속해서 이런 거침없는 언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밀리 바닐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남성의 이름이 찰스 쇼라는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이 밀리 바닐리가 신인상을 받기 2달 전에 뭔가를 폭로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미군 출신이었는데 이 찰스 쇼가 자신이 $6,000라는 돈을 받고 밀리 바닐리 대신에 앨범을 녹음해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같은 사실을 뉴욕 뉴스데이를 통해 알렸습니다. 밀리 바닐리의 프로듀서였던 프랑크 파리아는 쇼의 폭로를 철회하기 위해 쇼에게 1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뒷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커지는 여론의 의심쩍은 시선까지는 막지 못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루머는 눈덩이처럼 끝없이 불어났고요. 결국 밀리 바닐리의 프로듀서 파리아는 그래미 수상 9개월 만인 1990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실을 직접 털어놓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리안이 털어놓은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밀리 바닐리가 공연만 립싱크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앨범 제작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100% 립싱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소리가 본인들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명 가수들을 기용해서 앨범을 완성시키고 여기에 뮤직비디오에 춤만 춘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들의 근육질 몸매와 잘생긴 얼굴에서 상품성을 발견했던 프로듀서 파리안의 제안에 따라 밀리 바닐리의 두 사람은 영혼을 팔고 명성을 얻는 악마와의 거래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 팀으로 결성이 되었을 때 이미 음반은 모두 다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이때 파리아는 그들의 목소리로 다시 녹음을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명 가수들이 녹음했던 음반을 그대로 출시를 했죠. 그 이유는 밀리 바닐리의 노래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방송에 출연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부터 방송 관계자들끼리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노래와는 다르게 인터뷰할 때 영어 실력이 너무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밀리 바닐리의 첫 미국 인터뷰를 진행했던 MTV의 간부 베스 메카시 밀러는 그들의 엉성한 영어 실력을 보고 진짜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른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밝혀진 이후의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도 굉장히 컸던 거죠. 당연히 그래미 어워드 신인상은 박탈됐고요. 무려 27개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환불 소송이 잇따랐죠. 결국 미국을 넘어 전 세계 팝 뮤직 팬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사기극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밀리 바닐리는 희대의 오명을 남긴 채 음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건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멤버인 팝 모반과 로 필라투스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인상은 노래를 대신 불러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밀리 바닐리가 성공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스스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프로듀서가 그들의 실제 목소리가 나가는 것을 끝까지 막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어요. 로 필라투스는 인터뷰에서 그 당시 우리의 삶은 악몽이었다.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고 진짜 노래를 해야 했지만 파리아는 결단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로벤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밀리 바닐리 시절의 인기는커녕 대중의 싸늘한 반응과 함께 약 2,000장 정도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프로듀서였던 프랭크 파리안 또한 오명을 씻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1991년 찰스 쇼를 비롯해 밀리 바닐리의 노래를 실제로 부른 가수들을 영입해서 더 리얼 밀리 바닐리라는 그룹을 결성을 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내 묻히고 말았죠. 리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그렇죠. 그저는 가짜였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지만. 1997년 커리어를 회복하기 위해 롭과 펩 그리고 파리아는 다시 뭉쳐서 직접 부른 앨범으로 컴백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롭은 마약과 범죄로 인해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프로듀서 파리아는 보석금을 내서 롭을 감옥에서 빼오는 수고까지 하면서 음반 작업을 이어나갔죠.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음반으로 1998년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프로모션 일정까지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프로모션 시작 전날인 4월 2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방에서 로 필라투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만 것이죠.
사인은 알코올과 과다한 약물 복용. 그의 나이 불과 32살이었습니다. 롭의 죽음으로 이 앨범 활동은 결국 무산이 되었지만 펩은 나름 홀로서기에 성공합니다. 세션 뮤지션 및 대중 강연, 라디오 DJ로 활동을 하면서 2003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디지털 싱글도 간간히 발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에는 롭의 원래 목소리의 주인공인 존 데이비스와 함께 같이 밀리 바닐리 공연 무대에 오르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도 했죠. 비주얼이라는 가짜 날개로 성공이라는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려고 했던 세 남자의 사기극은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 멤버는 죽음을, 또 한 멤버는 평생 사기꾼이라는 조롱을. 성공에 눈이 먼 제작자는 그동안 쌓은 모든 업적을 날리며 그래미 역사상 최악의 5점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미국 팝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그룹 밀리 바닐리 립싱크 사기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